예, 저희 화요일 라이브 시간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이네요.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안기현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기현 전무입니다. 예. 사장이 없죠? 예, 사장이 없습니다. 안 전무님. 예. 요즘 좀 그래도 일할만 나시지 않습니까? 반도체 업황이 좀 많이 좋아져서. 예, 괜찮습니다. 예. 작년 9월부터죠. 네. 본격적으로 4, 4분기부터 네. 업황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네. 아직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다. 예, 네.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그 상황에서 지금 쭉 가는 길이다. 예, 작년까지 확 떨어졌다가 그렇죠. 바닥을 작년 3분기에 3, 찍고. 4분기 네. 사실은 2, 4분기까지 네. 희망이 없었죠. 2, 4분기까지는. 네. 근데 3, 4분기부터 이제 가격이 안정세로 들어가고 네. 4,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세로 들어가서 네. 올해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그 상승의 정점이 언제일까도 사실은 상당히 다들 궁금해하는 모양새이긴 한데. 정점은 아마 일단은 올해 수출이 네. 괜찮습니다. 상반기 수출이 괜찮고요. 네. 상반기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이상 성장을 해서 엄청 성장했네요. 658억 불 했고요. 658억 불. 근데 이제 작년 말에 우리 올해 2024년 수출 전망할 때는 1,200억 불로 봤습니다. 네. 올 초까지만 해도. 예. 지금 넘겠는데요, 이러면? 근데 지금 전망은 1,350억 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최고 정점이 얼마였죠? 1,296억 불이 최고 정점이었고 2024년이 역대 최고가 될 것 같습니다. 수출은. 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최초 7천억 불 달성하는데 네. 많은 기여를 할 걸로 그렇게 올해 전망을 하고 있고 뭐 올해 해봐야 몇 개월 5개월 남았잖아요. 뭐 좀 있으면 이제 뭐 추석 되고 이러면. 남아서 5개월 남은 상태에서 전망은 네. 1,350억 불 할 것 같아요. 반도체 수출이. 예, 지금으로서는. 야. 메모리만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상반기 결산을 해보면 사실은 올해 상반기가 한 20% 성장했거든요. 전체 시장이. 네. 근데 메모리는 한 75% 그러니까. 성장했고요. 작년 대비해서. 네. 나머지는 한 20%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성장을 했거든요. 시스템 반도체도 일부 성장을 했고. 네. 그래서 메모리 쪽 성장이 컸기 때문에 메모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높아졌다. 근데 앞으로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언제 정점이냐 아까 질문이었는데요. 지금 전문가들의 전망은 2027년까지는 이대로 갈 거다. 지금 2024년이니까 5년. 6, 7까지는 갈 거다라고 전망은 하고 있고요. 협회에서 좀 특별 회비도 거두셔야 되겠네. 특별 회비가 제 본거부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유는 네. 우리 인공지능은 계속 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챗GPT 쓰죠. 네. 또 엔비디아 GPU가 우리 D램을 많이 또 쓰게 되죠. HBM을. 네, HBM 쓰죠. 또 다른 회사들 최근에 이제 AMD니. 뭐 AMD 매출 2배로 올랐다. 네. 그리고 뭐 구글, 그리고 MS 뭐 이런 회사들이 자체 칩을 개발해서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D램의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 D램의 수요라는 게 기존 GPU보다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이 프로세스는 D램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엔비디아 혼자 썼다가 이제 앞으로는 여러 기업들이 나옵니다. 나오면 여러 기업들이 수요자가 되고 또 여러 기업이 나올수록 시장은 커지거든. 그러면 D램은 더 많이 쓸 것이다. 이게 수출이 올해 사상 최대 반도체 쪽으로만 보면 단일 품목으로 사상 최대치를 이제 찍을 것으로 거의 강력하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반도체만 다루는 게 아니고 뭐 여러 분야를 다 보다 보니까 진짜 반도체 메모리 그 중에서도 메모리만 좋아 보인다.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업황은
아직 안 풀렸어요. 우리 실물 경제는 안 풀렸잖아요. 지금 다 어렵거든요. 딴 데는. 다 어려워요. 근데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금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막고 있잖아요.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물 경제 안 풀리니까 다 안 풀려야 되죠. 사실 반도체도 거기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딱 인공지능, 챗GPT 나오면서 반도체 써야 되니까 GPU 썼잖아요. 그리고 GPU 쓰면 반드시 고성능 D램 들어가야 되니까 이 고성능 D램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좋다야. 그리고 그 좋은 나라 중에 또 하나 대만 TSMC예요. 그렇죠. 그 두 나라의 반도체만 잘 되는 거지. 나머지는 잘 뭐 업황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 희망은 또 한 번 더 희망은 경기 풀리면 또 더 좋아져요. 그렇죠. 한 번 더 점프합니다. 휴대폰 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간밤에 AMD 실적 나온 거 보면 AI 뭐 이쪽에 대한 어떤 그 매출도 늘었지만 일반 클라이언트 PC용 CPU도 지금 한 40%인지 뭐 하여튼 꽤 올랐더라고요. 그 보면은 이제 세트 수요도 좀 살아나고 있는 그거 아닌가? 그것도 AI 그 실물 경제 그런 게 아니고 AI 붐 때문에. 그것도 AI PC. PC가 AI PC. 또 AI 스마트폰. 이건 이제 실물 경제하고 별 상관없이 매니아들, 얼리 어답터들, 이런 수요가 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2분기 실적도 이제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나왔고 뭐 이익률로 보면 또 하이닉스는 거의 이제 많이 올라와 있고 삼성은 하이닉스보다는 낮은 이익률을 했지만 어쨌든 뭐 5조, 6조 뭐 이렇게 분기에 이익을 내는 상황으로 돌아왔는데 아직 그 밑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장비나 이런 쪽으로는 아직 이제 좀 이제 좋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거는 우리가 작년 2023년에 감산을 했잖아요. 감산을 해서 가동률을 뚝 떨어뜨렸어요. 25%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이거 회복시킬 때는 투자 수요가 없죠. 있는 장비들 가동률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투자 수요가 그렇게 없었다. HBM을 제외하고. HBM 수요가 있으니까 HBM 투자 수요 외에는 기존에 이제 전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투자 수요가 없었다. 단 소재 기업은 가동률 높이는 비율만큼 높아진다. 그래서 올해 내 100% 간다 가동률이. 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산량이 늘려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됐죠.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이 투자에 대한 그 오다라고 하죠. 요구가 될 거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비 투자가 진행될 걸로 전망합니다. 내년에는 꽤 기업들이 좋게 보는 반도체 장비. 그렇죠. 삼성 이제 평택 공장 그동안 잠시 쉬었는데 들어가고요. 하이닉스는 M16 최대 생산량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생산 캐파를 열리는 장비 투자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장비 기업들도 드디어 좋아지는 상황이 오고 있다.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장비 기업 주가는 안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근래 한 1, 2주 사이에 미국의 이제 기술주들의 주가는 한참 올랐다가 이제 좀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근래에도 한국 기업들도 반도체 많이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해석은 여러 가지예요. 뭐 아까 얘기한 뭐 AI에 대한 뭐 과열이 좀 식는 거 아니냐 뭐부터 미 대선의 그 후보자로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대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 거 다 가져가서 뭐 우리가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된다는 둥, 뭐 보조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뭐 이런 발언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돈이 딴 데로 빠져나간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시장 측면에서는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AI 반도체 플레이어가 많이 나올수록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플레이어가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이 커지니까 우리가 플레이어 많아져도 파이가 커지니까 매출이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D램 업체니까 D램 업체는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저는 빠질 만한 일은 아닌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으니까 AI 반도체 하는 쪽에 엔비디아, 뭐 SK 하이닉스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빠질 명분을 찾다가 갑자기 명분이 생겨서 탄 거 아니냐. 아니, 빠질 명분은 이제 트럼프 뭐 하여튼 트럼프가 한마디 했으니까. 아니 그때 뭐라고 했냐면 대만이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100% 가져갔다. 그들은 우리에게 방위비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그냥 뭐 얘기하고 이래서 그래서 미국에 지금 반도체를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 주는 이런 게 지금 이미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SK 최태훈 회장도 얼마 전에 상위 무슨 행사에서도 뭐 보조금 관련된 얘기를 뭐 만약에 안 주게 되면 우리 가기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당연한 것 같거든요. 보조금 없이 그 비싼 인건비에 비싼 그 땅에서 가가지고 공장 짓고 하면 수지 타산이 맞겠는가라는 생각했는데 보조금 안 주면은 갈 이유가 없죠. 근데 약간 좀 변동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있을 수 있겠죠.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법안 자체는 통과됐기 때문에 네. 그 돈을 주기로 한 것은 살아 있잖아요. 네. 그 없앨 수는 없어요. 네. 그 법안을 완전히 뭐 다시 폐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네. 그 돈은 살아 있는데 네. 이럴 수는 있겠죠. 불평등하게. 오히려 뭐 우리나라 기업에 불평등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뭐 신뢰의 문제니까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불평등하게 하는 순간 아니 그 다 타국 국적의 기업들이 뭐 가서 뭘 공장을 왜 짓겠습니까? 비싼 돈 주고요. 네, 그죠? 예. 이제 그런 뭐 보조금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제 말인데 사실 뭐 총선 전에도 한국에서 뭐 보조금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국회가 바뀌었잖아요. 반도체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한국의 논의들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네. 했고 우리 행정부도 네. 반도체 산업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하죠. 네. 우리 뭐 26조 또는 17조 뭐 대출 저리 대출 해준다. 그리고 정책들 발표를 22대 국회 개원하고 관계없이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정책은 발표를 합니다.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니까 너무 고마운 것이 우리 그 뭐 새롭게 뭐 신임으로 의원이 되신 분 아니면은 뭐 다선 의원들도 반도체 산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법을 발의를 합니다. 발의가 됐어요. 네, 반도체 특별법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반도체에 포함되어 있는 첨단 전략산업 특별법 그 개정안도 발의합니다. 네,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주장했던 많은 부분을 포함시켜서 그래요? 예, 포함을 시켜서 뭐 전부 해소된 건 아니고요. 네. 포함을 시켜서 발의를 지금 몇 건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이제 뭐 아마 다 6월, 7월 한두 달 사이에 지금 다 나온 이제 법안 발의인데 국힘의 고동진 의원 그리고 같은 당의 박수영 의원 그리고 같은 당의 송석준 의원이 이제 뭐 이름은 법안명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발의를 했고 더민주에서도 김태년 의원이 또 비슷한 특별법 발의를 이제 해서 한 4개 정도가 대표적인 발의 법안이던데 뭐 내용은 많아요. 뭐 위원회 설치하고 뭐 인프라에 대한 거, 재정에 대한 거, 인프라 같은 경우는 뭐 대상 비용, 전력망, 뭐 예타에 대한 특례, 규제 인허가, 재정은 뭐 세액공제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있죠. 예, 그게 직보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 보조금을 줄 수 있다. 라는 거를 법에 넣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게 들어가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줄 수 있다까지 되어 있으니까. 네, 얼마를 주겠다. 행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는 그 정부가 이제 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다 법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 21대 국회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었죠. 21대 국회는 반도체 특별법이 없고요. 첨단 전략산업 특별법이라고 해서 거기는 이제 반도체, 배터리, 또 이제 바이오,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세액공제. 그리고 세액공제는 특별법 소관이 아니고 조특법. 조특법. 그거는 이제 별도로 거기서 이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조특법에 명기가 되어 있죠. 그렇군요. 네.
지금 일단 특별법부터 보시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네 분의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들 뭐 조금씩 상이하지만 전체적으로 방향성 비슷하게 간 거 아닌가? 전체적으로는 일단 이제 우리가 뭐 클러스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산단이죠, 일종의 산단 구성할 때 우리 필요한 게 이제 기반 시설이거든요. 전력, 용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부가 관여해서 해달라. 그런 건 들어 있습니다. 정부가 관여해서 해주는 거. 지금은 민간에서 그냥 다 하는 거.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힘들죠. 예. 정부가 관여해서 해주고 거기에서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분담해야 된다. 뭐 민간 기업도 분담하지만 예, 정부도 같이 분담해야 된다. 이거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법안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이 알아서 다 했다. 예. 민간이 알아서 했는데 정부가 작년 같은 경우에 돈을 또 준 적은 있습니다. 1,000억. 예, 줘서 뭐 도움은 됐죠. 어디에 줬습니까, 그거를? 삼성 하이닉스 이제 나눠서 그래. 이렇게 줘서 도움은 됐죠. 근데 그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많이 들어가는데 도움은 됩니다. 예, 도움은 되는데 이게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 인프라 물이나 전기 같은 경우는 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나 전기는 그 동네에서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끌어와야 되잖아요. 전기도 발전소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끌어와야 되잖아요. 끌어올 때 동네를 거쳐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거칠 때마다 뭘 내라고? 우리 뭐 속된 말로 통행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 민간이 협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 클러스터는 이런 거 계속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에 딱 멈춰서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 일단 중단돼야 돼요. 예, 그 이후에 일은 중단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 좀 국민들께서도 좀 도와주셔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인프라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부담을 한다. 부담과 이제 정부의 어떤 책임으로. 그래서 이거는 모든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비용 부담을 의무화한다. 라는 법안을 동일하게 넣습니다. 여야 가릴 게 없이. 되게 잘 너무 되었네. 고마운 일이죠. 너무 잘 되었네. 양쪽이 다 이렇게 내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산업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국민들한테 이제 요청한 거죠. 그럼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다라고 딱 되면 정부가 이 법에 어떤 통과됐다면 법의 어떤 사항에 따라서 우리 책임으로 우리가 이제 인프라를 깔아준다. 그렇죠. 민간이랑 같이 좀 엎어가지고 빨리 될 수 있겠네요. 빨리 되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거니까. 정부가 하니까 빨리 되고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었죠. 기업은 그냥 건물 지어서 빨리 세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만들면 되고. 그렇죠. 그 외국은 다 그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외국은 다 그렇게 해요. 기업이 안 합니다. 난 우리 집 짓는 거 똑같아요. 그 땅에 난 건물만 지으면 뭐 정부가 전기 연결해 주지 물 갖다 주지. 그 내가 수도 공사를 집 짓는 사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정은 어떻습니까? 재정은 이게 이제 조특법이에요. 재정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세액공제가 들어 있고요. 세액공제는 율이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보조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율이 5에서 15%, 실제 한 10% 줘요. 그리고 세액공제는 25% 줍니다. 대상도 우리보다 좀 넓어요. 넓고 하니까 그래도 합치면 35%잖아요. 우리는 보조금 없으니까 세액공제가 15%잖아요. 이걸 좀 보전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가 이제 우리의 요청 사항입니다. 그럼 보조금을 좀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직보조금을 좀 달라. 직보조금을 달라. 근데 이제 일부 의원들은 여기 이제 그 개정안 발의한 의원들은 보조금이 안 되면 세액공제라도 높여달라. 어차피 뭐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15%니까 10%더 높여달라. 15%더 높여달라. 그러면 이제 그게 보조금의 효과는 있는 겁니다. 뭐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개정 발의한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대상 자체도 지금은 생산시설과 관련 생산시설일 경우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장비들이거든요. 실제 이제 우리가 생산시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R&D 시설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반도체는 R&D 시설이라는 게 생산시설하고 똑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그것도 좀 해달라. 그래서 그거 포함시켜 달라라고
개정안 발의한 의원 계시고 네. 또 중고장도 있어요. 우리 중고장이 많이 거래하잖아요. 네. 그것도 사면 좀 해달라. 어허. 이렇게 대상으로 포함시킨 의원님들 계시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뭐 정부가 해줄 텐데요. 이 제도 자체도 3년 일몰입니다. 올해가 3년째예요. 그 조특법 그게요? 네. 이거 좀 세액공제가 연장되기로 하죠. 연장해 준다고 정부가 발표한 거지. 네. 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정부가 3년 연장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또 5년, 10년 뭐 이런 의원들도 계시고요. 아유,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 그렇게 해놨네요. 여기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식 의원은 5년 연장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의원은 10년, 국힘 박수영 의원은 10년 연장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뭐 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죠? 계속 쭉 해줄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기는 좀 아니 그렇게 해주면 좋죠. 네, 좋은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우리가 경쟁이 좀 완화되고, 경쟁이 완화되고 우리가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가 자신감이 있었을 때는. 그때까지 그 이유는 뭐 우리 기업이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니까 뭐 우리가 무한정 해달라고 하기에는 우리도 뭐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 지금 반도체 특별법안의 제정은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을 일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요 보조금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건 이제 특별법.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게 없어요 현재는. 없는데 그걸 만들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항목을 넣으면 그건 이제 법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생산 시설 구축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가능하다라는 게 법으로 한 줄 돼 있으면 나중에 어떤 사안마다 그때는 이제 행정부에서 뭐 대통령령으로 하든지 뭐 해서 할 수 있죠. 뭐 몇천억 주든지 조를 주든지 몇백억 주든지 뭐. 근데 이거는 보조금에 대한 것은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에 뭐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대기업 말고 일반 그 중소업체들도 해당될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그 넣으면 돼요. 해당되는 우리가 지금 그 우리 국가 전략기술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전략기술을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 우리 중소기업 다 해당이 돼요. 그렇군요. 예, 소부장 기업들 우리 뭐 팹리스까지 해당되게 돼 있어요. 세액공제는. 그래서 세액공제는 시설 투자 R&D 다. 해당되게 해놨습니다. 그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게끔 중소기업이 하는 기술을 명기하면 됩니다. 명기해서 공고를 하면 돼요. 미국은 다 그렇게 합니다. 대기업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중소업체들 중에 조금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핵심 전략 기술을 다루는 중소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든 뭐 세액공제든 다 받아놓고 나중에 중국이나 이런 데 팔면 어쩌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못하게 돼 있죠.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투자를 못하게 해요. 중국에. 그래요. 그렇게 규정이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도 여러 가지 단서 조항, 조건을 달면 됩니다. 그건 법에 다는 게 아니고. 법이죠. 그것도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만약 보조금을 받는 우리 뭐 예를 중소기업인데 유망한 중소기업인데 중국에 팔려고 해. 그럼 정부의 승인을 맡아야 돼. 승인을 맡는 과정에서 보조금 받는 거 다 뭐 실제로 자기네 회사 그들 회사의 지분은 없지만 법으로 할 수 있어요. 아무튼 뭐 도움을 많이 줬으니까 팔 때는 우리 허락을 맡아라. 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있어요. 그걸 갖고 있는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중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중국 업체에 넘어가거나 할 때는 정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중소업체들이 머리가 좀 그 회장을 두뇌 회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괜히 받았다가 또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요? 회사 만들 때 지금 중국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회사 만든 사람이 없겠죠. 지금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한국에서 뭐 잘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액공제도 지금 중소기업들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 소재부품 장비업체들이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으면 절차가 좀 복잡하답니다. 이거 좀 간소화 좀 시켰으면. 우리 무슨 절차를 하나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언론 보도에 뭐 혈세가 뭐 낭비되네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뭔가 복잡하고 그 허들을 많이 만들어 오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뭐 받아보려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예. 대기업은 인력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신청하고 받고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맞아요. 중소기업 뭐 담당자 그 다른 일을 하는데 네 이거 해봐라 그러니까 귀찮죠. 귀찮기도 신청서도 잘 안 써요. 네, 귀찮죠. 예.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 또 정서 자체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회사가 잘 되면 법인세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회사가 잘 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면 나중에 법인세 더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비용이라고 생각해. 이거 지금 특별법 발의를 뭐 6월, 7월 뭐 이렇게 다들 이제 뭐 주르륵 경쟁적으로 이제 냈는데 이게 실제로 법화가 되려면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까? 이제 내면 네. 여야 또 그 의원들 각자 냈잖아요. 네. 그걸 모아서 협의를 해야죠.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하나만 있어야지. 그치, 여러 개 있을 수 여당 야당 같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이 네. 협의를 해야 돼요. 근데 거의 내용들은 비슷하던데요, 보니까. 비슷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뭐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왜 이걸 발의를 했냐? 네. 반도체 산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발의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수출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예. 이 정도면 뭐. 아니 지금 수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10년 이상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끌고 가야 돼요. 지금도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안 좋은데 지금 반도체. 우리 경제를 끌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경쟁이 치열해. 예. 국제 경쟁이 치열해져요. 이거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데 너무 이제 전에는 반도체가 하기가 쉬웠는데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우리가 위험해요. 그 계속 끌고 나가는데 힘이 붙여. 지금 상황은.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부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이니까 도와주는 거. 경쟁 없으면 왜 도와줍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이제 발의가 되었고 이제 논의를 할 테고 뭐 법제화가 되려면은 어디 이렇게 이 정도 다 여야가 이 정도 내용이 일치한다면 넘어갈 것 같은데요. 아니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여야가. 아니 근데 여당에서도 이렇게 냈고. 바빠 국회가 지금. 아 그래요? 이거 좀 협의했으면 좋겠는데 아, 발의만 해놓고 협의가 안 이거 돼요? 협의를 안 하고 지금 다른 일로 바쁘다고. 좀 그 다른 일로 바쁘지 말고 좀 이거야말로 민생이거든. 그 협의하는 어떤 프로세스들이 있나 보죠. 예. 있죠 여야가. 예. 올라가면 법안 소위 같은 데가 있어서 네. 거기서 따로 협의를 합니다. 맞춰봅니다. 예, 맞춰보고. 맞춰보고 넣고 빼고 하는 건 여야가 합쳐서 넣고 빼고 해서 이제 상임위 올리고 상임위 올린 거 갖고 이제 우리 전체 모임 거기에 이제 올려서 통과를 시키는 거잖아요. 절차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모여서 이게 각자 따로 발의는 돼 있는데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하겠죠. 뭐 6월 19일 날 제일 처음에 이제 발의가 되었고 6월 19일 지금 한 달이 지났다고. 김태현 의원님 7월 3일이 한 달이 지났어. 다른 분은 다 7월 초예요. 22대 그래요? 국회 개원하기도 전에 준비를 막 해서 막 내셨어. 네. 특별법 제정한 거.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액공제 뭐 우리 조특법 개정안 그리고 첨단법 개정안 너무 고마워요 했는데 빨리 좀 다른 일을 하지. 그 좀 우선순위가 빨리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이제 빨리, 좀 협의를 빨리 빨리 이거 좀 해달라. 협의하고 협의한 걸 또 행정부하고 얘기해서 빨리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얘기들이니까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제 여기 뭐 발의하면 뭐 합니까? 통과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통과가 돼야죠. 예. 발의하고 협의하고 통과되어서 내년에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협의부터 빨리 좀 해주셔라. 이것도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 여야 구분 없이. 네. 이건 뭐 국가 경제에 대한 일이고 민생에 대한 일이잖아요. 지금 올해 지금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대한민국 수출 지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딴 건 다 안 좋은데. 예?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삼성 반도체 그 노조 공장을 뭐 못 돌리게 하겠다. 뭐라고 했죠? 뭐 생산 차질이 목표다. 중지시키겠다고 생산 차질. 그것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잘 이해가 안 가요. 노조도 회사의 일원이잖아요. 네. 반도체 공장도 회사잖아요. 그렇죠. 본인들 거 아닌가요? 내가 일하는 터전이죠. 터전인데 그 공장을 중지시키고 하면 근데 저는 뭐 반도체 업계에서 뭐 30년 이상 있었으니까 네. 반도체 제조 시설을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반도체 제조 시설이라는 게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돼요. 그게 특성입니다. 네. 한순간도 쉴 수가 없어요. 쉬는 순간 생산 차질이 생깁니다. 네. 생산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 고객으로부터 신뢰가 떨어집니다. 고객 주문을 못 받습니다. 네. 영업이 안 돼요. 네. 그러면 회사의 매출은 떨어지잖아요. 그럼 한순간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이익이 확 떨어집니다. 그럼 회사는 생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산 시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건드리게 되면. 절대로 생산 시설을 인위적으로 건드린다? 라는 것은 외부에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좀 뭐 내가 뭘 주장하는데 잘 안 들어준다고 생산 시설을 뭐 우리가 생산 시설을 뭐 중지시킨다? 네. 이거는 자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저는 뭐 그 내부의 일은 잘 모릅니다. 네. 직원들이 자기의 그 주장하는 자기의 권리는 네. 얘기하는 소통의 채널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대화도 필요하겠죠. 그 안의 일이니까. 네. 예, 그래서 대화를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대화가 잘 안 된다고 회사를 문제 회사 자체를 나쁘게 만들면 그리고 피해를 입히면 결국은 그 피해가 내 피해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 그 전삼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뭐 저기 노조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던데 보니까 주장하는 것은 불투명한 우리의 이제 여기가 이제 영업이익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거에 이제 그 초과하는 이익을 달성했을 때 그 초과 이익분의 20%를 이제 소위 말하는 OPI라고 하는 이제 보너스로 주는데 그 투명하게 좀 바꿔라. 그 목표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0원 버는 회사인데 목표치를 100원으로 해놓으면 100원 달성하면 뭐 보너스를 못 받는 거고, 근데 그걸 80으로 해놓으면 뭐 20 정도 남으니까 거기서 20% 정도 받아갖고 이제 보너스를 주는 건데 왜 이 영업이익의 목표치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다. 그 회사는 그거 다 밝히면은 영업 기밀이고 우리의 어떤 경영상의 어떤 비밀들이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오고 하면서 결국 이제 돈 더 달라는 얘기고 뭐 이런 거 같은데. 뭐 이런 뭐 노조의 어떤 활동은 또 법으로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비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본인이 네. 뭐 어쨌든 본인의 주장을 하는 것은 본인의 권한이에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뭐 주장,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네. 내 주장을 하는 건 권한입니다. 네. 근데 권한 행사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권한 행사가 그냥 나의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회사 측하고 소통하고 하는 게 활동이잖아요. 네. 그 활동에 회사를 피해를 입히겠다. 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라니까. 공장을 셧다운 시키겠다. 그 회사의 공장을 생산을 중단시키겠다. 차질을 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 자체는 그거는 본인의 권한은 아니잖아요. 그게 소통도 아니잖아요. 회사가 그렇게 가면 그 회사는 누구한테 신뢰를 받겠습니까?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신뢰를 받아야 회사가 좋아져야 나도 있고 돈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회사에서 너무 대화를 안 해줘서 또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들도 있어서 그 강경의 정도가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지. 가서 뭐 내 얘기 덜어달라. 회사 왜 그러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생산을 차질을 시키겠다? 이건 반도체 기업에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법에 정해져 있는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정해져 있는 본인들의 권한이고 권리니까 하는데 그 구호 자체가 너무 과격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 구호 자체가 네. 반도체 기업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단어를 쓴다 이거죠. 생산 차질을 빚게 만들겠다. 어떻게 생산 차질? 아니 그 반도체 회사의 생산 차질 자체는 네.
그 문제가 크다니까요. 365일 24시간 돌아가야 돼. 한순간도 그게 인위적으로 중단되면 안 돼요. 그러면 구호를 그렇게 말고 좀 다르게 좀 세련되게. 다르게 좀 아니 뭐 좋은 말도 많은데. 그걸 왜 그런 과격 이 정말 남들이 들어서 섬뜩한 말을 쓰냐 이 말이야. 실제로 고객들이 그거를 보면 좀 약간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섬뜩하겠죠.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물건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근데 뭐 하여튼 그렇게 될 리는 없을 건데. 네. 없을 건데 실제로 생산 차질도 없지 않았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이 큰일 나는데 실제 그렇게 되려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네. 그런 단어, 그런 구호를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거 노조가 없던 그 조직에 노조가 생겨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측도 노조도 서로 좀 약간 경험이 없으니까 좀 세련되게 못 풀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회사 내부의 일이니까 네. 우리가 금도 지켜야 될 그 이 룰이 있는 거예요. 구호도 그렇고 하지 말아야 될 하지 거로. 말아야 될 것은 하면 안 된다니까. 회사를 네. 회사의 피해, 회사의 신뢰, 회사의 경쟁력을 해하면서 네. 네. 그걸 우리가 반도체 기업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네. 고객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근데 특히 이제 반도체는 B2B 영역이잖아요. 대량으로 거래를 합니다. 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뢰를 깨치면서 하는 활동 자체가 뭘 얻어가려고 하냐 이 말이죠. 지금 뭐 노란 봉투법도 이제 통과된 와중에 뭐 더 강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드는데, 왜냐면 뭐 이게 지금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게 이제 노란 봉투법의 어떤 골자인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은 실제 차질은 없었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더 격렬하게 어떤 이런 노조 활동들 파업이 전개되고 나서 실제로 진짜로 행사의 차질이 정말로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노란 봉투법 지금 이 정치적인 문제니까 네. 제가 얘기할 건 아닌데요. 네. 뭐 아주 순수하게 봐주면 네. 그래서 무슨 이 노조 활동 중에 뭐 기물이 파손됐어. 파손됐는데 정말 의도가 없고 소수 뭐 하여튼 이 소극적 참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 이해는 됩니다. 그 수준에서 봐주면 이해는 돼요. 네. 근데 그게 정말 그 회사의 주력인 생산 시설, R&D 시설을 파괴하거나 피해를 입혀서 그 회사의 유지에 경쟁력에 상당한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면 그거는 기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적인 문제예요. 지금 반도체 수출 좋아지니까 나라 지금 수지가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상황은 이 반도체 국가 간 경쟁이에요. 네. 사실 저는 경쟁을 넘어서 전쟁이라고 봅니다. 네. 언젠가는 어느 국가는 반도체 제조를 포기해야 돼요. 모든 국가가 반도체 제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현재는 한국과 대만이에요. 첨단만 보면. 네. 지금 한국과 대만이잖아요. 그렇죠. 첨단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도 하고. 미국, 일본, 유럽. 일본도 다시 하고. 대만 원래 있던 거고 우리도 하고. 뭐 중국 치고 올라올 겁니다. 네. 근데 그 6개 나라가 전부 첨단을 계속 투자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게 전쟁 같은 겁니다. 옛날에 일본이 떨어져 나가고 독일이 떨어져 나가듯이 누군가는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떨어져 나가면 노조 파업할 곳도 없겠네요. 우리가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면. 뭐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반도체 산업 이 전쟁 중에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점점 더 우리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일할 터전도 없어질 수 있다 이거죠. 당분간은. 근데 제가 볼 때는 꽤 이 노조 삼성의 어떤 이런 노조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니 그 노조 활동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은 뭐 하는 거야 법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파업을 하면서 굉장히 과격하게 생산 시설에 대해서 셧다운 뭐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네. 저는 불순분자라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회사의 주력 생산 시설을 네. 해하면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노조 활동을 한다? 뭘 위해서? 방금 말씀은 딜레이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리면서 이게 네. 뭐, 방금 한 것은 네. 제 개인적인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집중 교섭을 하고 있으니까요. 잘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뭐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사 네. 문화 자체가 네.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결국 이제 소통이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잘 소통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삼성에는 노조가 이제 없다가 이제 새로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활동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뉴스가 많이 되고 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노조가 이제 LG 옛날에 합병하고 나서 LG 쪽 노조, 청주 쪽의 노조, 이천 쪽의 노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활동을 글쎄 그때 제가 못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활동이 있었습니까? 제가 하이닉스 출신이잖아요. 네. 노조 있었어요. 네. 근무하다 보면 시끄러워요. 밖에서 데모한다고. 그래서 회사가 대화하고 예, 그 소통하고 해서 네. 한 번씩 하다가 해결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 제가 뭐 대화를 직접 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데모하는 거 봤을 뿐이고요. 그런 게 있을 수밖에 데모하는데 공장 생산부에 차질을 시키겠다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했었어요. 예,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근데 뭐 깽가리 치고 뭐 노래 부르고 뭐 깃발 큰 거 들고 다니고 그거 좀 지켜봤죠 저는. 예, 그렇군요. 예. 아니 근래 들어서는 저는 저 하이닉스 쪽에 이제 노조 쪽에서 이렇게 밖으로 이제 시끄럽게 되는 경우는 별로 보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뭐 보너스 좀 왜 이렇게 적게 주냐 뭐 해서 좀 조금 시끄러웠던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거의 없지 않았나? 뭐 언론에 제가 뭐 지금 뭐 직원이 아니니까 네. 언론의 보도는 뭐 없는 걸로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만 더. 예. 아니 근데 지금 다시 이제 특별법 이거 얘기는 그래도 어쨌든 국회의원들께서 산업계 얘기를 많이 청취를 하셨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예, 많이 들어주시고 네. 또 많이 반영해 주시고 혹시 뭐 이쪽이나 야쪽에 뭐 가서 이런 뭐 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도 많이 하고 하셨습니까? 예. 그래요? 예, 22대 개원하고 네. 뭐 저희 반도체 협회도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소통하고 저희가 요청하기 전에 이미 다 정리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다 정리되고 뭐 감사하다고. 밑에 뭐 보좌관들 뭐 똑똑한 사람도 많으니까. 예. 뭐 그동안 우리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언론에 많이 나온 얘기를 이제 정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뭐 저희야 지금 한 얘기는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빨리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예. 이건 뭐 이미 기사로 다 나왔잖아요. 신문 기사에 네. 다 나왔으니까 그 기사가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다가 오겠습니다.